네, 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저번 주 주말까지만 해도 하루에 막 3%, 4%씩 오르던 비트가 이제 이번 주가 시작이 되니까 딱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젠 그래도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만 왔다 갔다 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게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9시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이번 주 관점을 공유해 드렸고요. 이 관점은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입장은 당연히 무료고요. 그냥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매매 관점은 저는 계속 상승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또는 분봉,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좀 다른데요. 저번 주 캔들이 마감이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주봉상 장대 양봉 하나가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주봉은 5일선과 캔들 사이에 갭이 벌어진 상태이고 만약 저 5일선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24,869달러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엔 FOMC 금리 인상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월요일에서 수요일 이제 FOMC 일정까지 생각을 한다면 목요일 새벽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고 또 목요일 새벽 FOMC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된 다음 그날 저녁부터 주말까지 만약 금리 인상 결과에 따라 급락을 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계속 추가 하락을 보기보다는 제 관점이 틀리더라도 저는 이제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생각보다 강한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저는 상승장의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더 큰 월봉 차트에 답이 있는데 일봉, 주봉보다 더 큰 월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승 추세입니다. 즉 무너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하루 그리고 매분 매 시간마다 대응을 한다면 엄청난 위기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땐 그냥 3월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8%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걸로 시장이 무너졌다, 상승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평선 상으로도 월봉 차트에선 5일선과 그리고 60일선 골든크로스가 나와줘서 이번 달 20K에서 21K를 깨지 않는 이상은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이 틀리더라도 저는 계속 하락은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고요. 큰 뷰로 봤을 때 상승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이런 지루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번 주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금융위기 연쇄 파산 그리고 리스크, 두 번째로 이번 주 일정이 있는 FOMC 금리 인상 이 이슈들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시장을 이끈다라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죠. 지금 저번 주에 발생된 금융위기가 빠른 대처로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쇄 파산과 뱅크런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크레딧 스위스 은행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FOMC 금리 인상까지 정말 어떤 결과에 따라 급락이 나오고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굳이 한 방향성을 선택하지 않는 듯합니다. 지금 5시 50분 기준으로 마이너스 0.7% 정도 비트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그냥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의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FDIC의 지급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에서 다뤘는데 그전 실리콘밸리 사태 초기엔 미국 재무부에선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이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즉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의 재무부 긴급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안전기금 ESF를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ESF 같은 경우엔 193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를 사고 파는 데 쓰이는 자금이고요. 최근에는 연준에 의해 긴급대출기관의 보증에 활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ESF 같은 경우 미국의 재무부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자금이고요. 이제 백악관 대변인실의 마이클 기쿠카와는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진 않았지만 지역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젠 재무부에서도 직접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구제 금융을 하지 않겠다던 재무부가 이젠 직접 나서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생각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오나 싶어 하락세가 더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걸 기회로 보고요. 지금 금융 위기 그리고 FOMC 금리 인상 결과만 봤을 때 상승보단 하락의 추세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상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악재가 터지면 그 시기엔 실시간으로 바로 시장이 반응을 하지만 결국 이런 악재들은 언젠간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즉 그 악재를 해소시킬 만한 호재성 이슈들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금융위기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나 다른 국가들 또한 가만히 냅둘까요? 이미 2008년 겪었던 문제들을 다시 겪으려고 가만히 있진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만 봐도 당장 내년에 있을 다음 대선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정권 교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이슈에 대한 해결 시기 초점을 이번 달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다음 대선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분명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다음 대선 때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고 보고요. 금융위기를 극복한 정부, 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통령, 이 타이틀이 얼마나 멋있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번에 정말 금융위기가 온다면 공포에 떨어야 할지 아니면 이걸 하나의 기회로 봐야 할지 저는 기회로 보지만 이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또한 저는 존중을 하고요.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의 기준에 맞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 방에 계속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무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다음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